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기를 멈추고 그 느낌과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생각들을 알아차리며 내 몸을 과거에 맞추려는 노력을 그만둔다.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던 습관도 멈춘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최종 산물이 감정이고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환경이라면 내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를 멈출 때 나는 더 이상 똑같은 유전자에게 똑같은 지시를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내 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의 삶으로 인해서 내 몸에 똑같은 미래를 살도록 미치라는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기도 하다. 그 익숙한 감정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는 내 몸의 유전자 프로그램을 바꾼다. 장기 스트레스 호르몬이 건강한 유전자의 발현을 하향 조정하고 질병을 유발하므로 내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멈출 때마다 나는 내 몸을 스트레스 감정에 길들이는 과정을 멈추는 것이다. 이미 익숙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명상을 하면 내가 에너지적, 신경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유전적으로 예측했던 그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나 재확인하곤 하던 익숙한 과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시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는 과거의 똑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발화하지도 않고 그 연결을 강화하지도 않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순간으로 되돌아올 때, 나는 창조 에너지를 내게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전자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이자 전자가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변환되는 것을 발견한 양자 과학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주의를 걷어들이고 과거의 기억을 넘어선다면 우리 인생이 가능성으로 바뀔 것이다. 결국 이미 아는 것에 집중할 때는 이미 아는 것을 얻게 되는 반면 미지의 것에 집중하면 가능성을 창조해낸다. 몸, 일, 사람, 시공간에 주의를 보내지 않고 하나의 자각으로서 그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리고 미지의 것에 에너지를 오래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는 살면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가능성을 더 많이 창조하게 될 것이다. 비물질적 가능성들을 어떻게 3차원 물질 세상 속의 현실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려면 두 가지, 즉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필요하다. 분명한 의도란 말 그대로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이고 세세할수록 좋다. 멋진 휴가를 즐기고 싶다고 하자. 어디에 가고 싶은가? 무엇을 타고 가고 싶은가? 누구와 가고 싶고 그곳에서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어떤 숙소가 좋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싶은가? 집으로 올 때 무엇을 사가지고 오겠는가?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이다. 상세할수록 좋다. 그리고 생생할수록 좋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문자로 나열해보라. 그리고 당신은 그 의도에 사랑, 감사, 고무, 기쁨, 흥분, 경외, 경탄 같은 고양된 감정을 덧붙여야 한다. 의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게 될 감정을 미리 느끼는 것이다. 고양된 감정이란 고 진심 어린 감정이다. 방금 언급한 감정들을 느낄 때 보통 우리는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우리의 에너지가 가슴 쪽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의도를 내어 무언가를 주고 돌보고 믿고 창조하고 서로 만나고 안전을 느끼고 봉사하고 감사할 때 느끼는 그런 멋지고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을 둘러싼 에너지와 정보에 보이지 않는 장으로부터 끌어온 스트레스 감정들과 달리 이 진심 어린 감정들은 몸의 에너지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가슴이 열렸을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뇌의 경우에도 그렇듯 심장도 더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뛰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상당한 양의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당신의 에너지가 통합장 속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잠재성과 진동이 일치할 때 당신은 그 새로운 경험을 당신 쪽으로 끌어오기 시작한다. 당신 스스로 미래를 끌어들이는 소용돌이가 될 때 그것이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어디를 갈 필요도 없다. 당신은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없는 순수한 의식이 되어 당신의 에너지, 즉 당신이 방출하는 전자기 신호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원하는 미래가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미래의 에너지에 조율해 갈 것이다. 명상을 끝내고 일어날 때 비록 우리가 다시 3차원의 물질 세상으로 돌아올지라도 미래의 맛보리라 기대한 그 고양된 감정을 미리 경험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혹은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느끼며 일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리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미래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안다. 그 결과 당신은 새로운 자아로 물질보다는 에너지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된 기분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잊어버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생각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과거의 자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또다시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또다시 과거의 익숙한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감정은 과거의 똑같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익숙한 세상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기로 선택을 한 것이 된다. 과거 감정에 익숙한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에너지와 결별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선택한 미래의 가능성에 주파수를 계속 맞춰 나가며 그것과 익숙해질 때 우리는 명상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예컨대 은행에서 줄을 서 있을 때에도 그것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차가 막힐 때에도, 면도를 할 때에도, 요리를 할 때에도, 산책을 할 때에도 그 미래의 가능성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미래의 에너지에 주파수를 맞출 때마다 그 미래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만 기억하자. 30대 중반까지 당신이 아무런 변화 없이 늘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있다면 이미 당신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자동적인 생각, 반사적이고 감정적인 반응, 무의식적 습관과 행동, 잠재의식적 믿음과 인식 틀에 박힌 익숙한 태도가 당신이란 사람의 거의 전부를 차지할 것이다. 사실 반복을 통해 습관화된 것들이 어른이 된 우리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미 마음이 다 되었고 무의식적 마음이 된 몸이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5%만이 의식적이고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적 몸과 마음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자 한다면 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끌어내어 존재 상태를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전자가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유전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종 산물이 감정이므로 유전자의 불을 켜고 끄는 것은 바로 그 감정이다.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고양된 감정을 끌어안을 때 당신은 실제로 환경보다 먼저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 몸은 실제 경험으로 생기는 감정과 이 고양된 새 감정을 끌어안았을 때 내면에서 생기는 감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고양된 감정을 끌어안고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두는 자기 제한적인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할 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를 위해 화학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다. 몸은 그 미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충분하게 또 정확하게 오랫동안 명상을 한다면 우리 몸은 우리가 원하는 치유나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다. 고양된 감정들은 죄책감, 두려움, 질투, 분노 같은 기초 감정들보다 주파수가 높다. 그리고 모든 주파수가 정보를 전달하므로 주파수를 바꾼다는 것은 에너지를 바꿔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한다는 뜻이다. 감정이 고양될수록 주파수가 더 빨라지고 물질보다 에너지에 더 가깝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로 훨씬 일관성 있는 에너지장을 창조할 수 있으며 점점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진다. 반대로 자기 제한적인 감정은 주파수가 낮고 이런 감정 상태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보다 물질에 더 가깝다고 느낀다. 그러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더딜 수밖에 없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과거에 언젠가 당신이 큰 배신을 당했거나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자. 그 일로 당신은 슬프고 두렵고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이 당신 몸속에 수많은 방식으로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때 활성화된 유전자들이 당신 몸의 치유를 막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깨워서 당신 몸을 변화시키려면 그 과거 경험이 남긴 감정들을 능가하는 더 큰 감정들을 내면에서 느껴야만 한다. 당신 안에서 느껴지는 힘과 감흥의 에너지가 고통이나 슬픔의 에너지보다 더 커야 한다. 이제 당신은 당신 몸의 내적 환경, 다시 말해 세포 밖의 환경을 바꾸고 있다. 건강을 위한 유전자가 상향 조절되고 질병을 야기하는 유전자가 하향 조절된다. 고양된 감정이 커질수록 당신은 유전자의 문을 더 세게 노크하는 것이고 유전자들에게 당신 몸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라고 더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고양된 감정의 작동 방식이다. 몸 없이 의식과 에너지의 장에서 어떤 현실을 온전히 경험할 때 그 새로운 경험의 에너지는 물질 세상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쓸 수 있는 형판이 된다. 미래 속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리고 그 미래가 일어나기 전에 그 미래를 더 많이 경험하고 감정적으로 더 자주 끌어안을수록 우리는 그 미래의 현실에 더 많은 에너지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 그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 그 미지의 미래로 향해야 한다. 그 미래가 우리의 에너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미래에 끊임없이 주의와 에너지를 보낼 때 우리는 그 미래와 점점 더 깊이 사랑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결합시키므로
우리는 그 미래와 묶이고 그 미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걷기 명상을 할 때 당신은 미래의 자아로서 걷는 것이다. 당신은 현재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늘 걷던 방식을 알아차려야 한다. 당신은 멍하니 응시하며 걷는 대신 웃으며 걸을 수 있다. 부자라고 생각하고 걸으면서 부자처럼 걸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상상할 수도 있다. 당신이 흠모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로 걸을까 생각해보고 미래의 건강한 몸에 고양된 에너지 속에서 그 사람처럼 걸을 수도 있다. 아니면 사랑으로 가득하고 아량이 넓은 사람처럼 걸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늘 되고 싶어 하던 사람을 의식적으로 구현하되 반드시 당신 미래의 자아가 되어 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 한두 해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당신이 원하던 것을 모두 이룬 상태라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 미래의 당신을 바로 지금 구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바로 지금 그 미래의 당신이 된다면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원하는 미래를 이미 구현했으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그저 당신 미래의 자아를 생각하고 그 자아로서 행동하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다르게 걷는 연습을 매일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당신은 자신을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에 눌린 사람이 아니라 부자처럼 걷고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확신에 찬 사람처럼 서 있으며 자유롭고 뭐든 할 수 있고 늘 감사하는 사람처럼 느끼는 것이 습관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연습하면 할수록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될 것이고 그 습관들이 모이면 새로운 생각, 행동, 감정이 저절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 고양된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구현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들이 자신을 채울 것이고 그때 당신은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부, 성공, 건강 또는 새로운 관계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획득하고자 하는 그것과 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밖에 나가서 그것을 획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그 미래의 사람과 하나가 되면 될수록 당신의 그 새로운 존재 상태에 상응하는 현실이 더욱더 모양을 갖추게 된다. 의식적으로 그 미래의 당신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미래의 다른 운명에 당신이 계속 정렬되도록 해준다. 걷기 명상을 하면서 미래의 자아로서 걷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눈을 뜨고도 마치 눈을 감고 할 때처럼 당신의 존재 상태를 더 많이 바꿀 수 있다. 충분히 연습한다면
고양된 감정의 에너지를 하루 종일 유지하게 될 뿐더러 나아가 그 미래를 현실에 구현하게 될 것이다. 생존 감정이 지배적일 때 우리는 늘 외부 세계에서 문제거리를 찾는다. 그때 사람들과 싸우거나 금전 문제가 생기거나 테러가 일어날까봐 무서워하거나 자신의 직업을 증오한다. 그래야 생존 감정 중독에 대한 금단 현상을 미봉책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감정적 중독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누군가를 화나게 하거나 무언가를 망치게 할 거라고 단정하고 그 결과 생존 유전자들이 불을 켜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이제 스스로 예언하고 스스로 그 예언을 이루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임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제 문제의 원인에 반응하는 감정이 강력할수록 그 원인인 사람, 일 혹은 문제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꽤 많은 힘을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줘버리는 셈이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주의와 에너지는 3차원의 물질 세상에 붙들리고 감정 상태는 우리의 현재 현실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상태에 빠진다. 우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감정적으로 집착한다. 그 현실을 정말로 바꾸고 싶어 함에도 말이다. 애초에 자신의 에너지를 잘못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과거에 기초한 미래를 예견하려 들게 된다. 게다가 생존 모드에 있을 때는 미지의 것 혹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무섭게 느껴진다. 하지만 인생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는 어떤 몸, 어떤 사람, 어떤 사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 과거 경험의 총체로서 만들어진 자신의 정체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현실 속의 특정 시 공간에서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사물들과 함께한 똑같은 추억, 습관화된 생각과 조건화된 감정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가 과거와 현재의 개인적 현실에 묶여 있다는 뜻이다. 그 정체성에 맞는 생각만 할 테고 따라서 인생도 늘 똑같은 상태로 머문다. 똑같은 성격으로 새로운 개인적 현실을 만들려고 헛되이 애를 쓰는 것이다.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은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즉, 자신의 성격과 과거의 개인적 현실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몸을 초월해야 한다. 인생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 기존의 인생은 잊어버려야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문제와 관련된 기억과 그때의 감정들을 초월해야 한다. 앞으로 무언가 새롭고 기대 밖의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면 과거의 익숙한 기억에 기초한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기를 멈춰야 한다. 바로 지금의 이 모든 현실을 만든 의식보다 더 큰 수준의 의식으로 옮겨가야만 한다. 통합장에서는 가야 할 곳이 없다. 우리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원할 수도 없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며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당신이 곧 모든 몸이므로 다른 어떤 몸이 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시간이 무한한 곳에 있으니 시간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온전하다고 느낄수록 결핍을 덜 경험하고 그만큼 원하는 것도 더 줄어들 것이다. 결핍이 줄어들면 이원성, 양극성, 분리의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구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온전함 상태에 있을 때는 대체 어떻게 무언가를 원하게 될까? 온전함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할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테니 말이다. 그곳에서는 원하고 시도하고 바라고 강요하고 예측하고 싸우고 희망할 필요가 없다. 결국 뭔가를 바라는 것은 구걸이나 다름없다. 온전함 상태에서 창조할 때는 단지 알고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꿈을 현실로 옮기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합장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강렬한 사랑의 느낌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희열, 고양된 자유의 감각, 형언할 수 없는 축복, 삶에 대한 경외감, 더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며 진정한 힘에 대한 겸허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그 순간 감정의 형태로 오는 통합장의 에너지가 우리 몸을 새로운 의식, 새로운 마음에 맞게 바꿔 나가기 시작한다. 심장이 뛰면서 고양된 감정이 새로운 유전자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 우리 몸을 바꾸며 과거의 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통합장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정보와 지식을 다르게 듣고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뇌의 회로가 바뀌면서 우리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진실을 이해하게 되고, 이전에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새롭게 다가온다. 내면의 경험이 바뀌면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깨어난 것이다. 통합장을 일단 경험하고 느끼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이해하고 나면 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다. 실제로 이전에는 우리 뇌에 신경회로가 갖춰지지 않아 인식할 수 없던 삶의 전체 스펙트럼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늘 존재하고 있던 현실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 이 여정을 원천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 마침내 그 원천과 만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원천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되며 더 많은 지성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표현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천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더 인내심이 생길 것이고, 더 용서할 것이고, 더 현존할 것이고, 더 의식적이 될 것이고, 더 알아차릴 것이고, 의지가 더 강해질 것이고, 더 많이 베풀 것이고, 더 이타적이 될 것이고, 사랑이 더 넘칠 것이며, 마음이 더 깨어 있을 것이다. 몇 가지만 말해도 이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던 그것이 우리를 찾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그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된다. 다음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규칙들이다. 당신의 의식이 더 큰 의식과 하나가 되도록 허락하라. 지성 가득한 사랑에 온 몸과 마음을 내맡겨라. 미지의 것을 신뢰하라. 자아의 제한된 측면들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더 큰 자아에 합류하라.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자신을 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라. 일관성 있는 에너지의 깊고 무한한 바다의 품에 편안하게 안겨라. 하나임 속으로 깊이 더 깊이 들어가라.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끊임없이 떠나보내라. 점점 더 큰 수준의 온전함을 느껴라. 마지막으로 하나의 의식이 되어 당신 주변의 통합장에 매 순간 집중하고 자각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험하고 함께하고 갈수록 더 많이 느껴라. 자각이 3차원 현실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이 규칙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감각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감각을 이미 초월하고 자각이 되었을 테니 말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보고 기억해내고 깨닫는다면 인류는 하나의 집단 의식이 되어 생존 상태에서 번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본성을 되찾아 서로서로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인간 본연의 타고난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만약 사랑이라면 어떻게 할까? 진정한 우리 자신은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초자연적이 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미래이다.